먼저 대륙이동설을 봅시다. 대륙이동설. 과거에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던 대륙, 그걸 우리는 판게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이 판게아가 언제 지금으로부터 3억 3,500만 년 전에는 이 대륙이 판게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었었던 이 대륙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니 서서히 갈라지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3억 3,500만 년 전, 그리고 약 1억 5천만 년 전, 6,500만 년 전, 그래서 현재까지 이 대륙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이동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학설을 뭐라고 해? 대륙 이동설이라고 했고, 그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학자가 베게너가 되겠다. 여기 나와 있네. 약 3억 3,500만 년 전 대륙들이 하나로부터 형성된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대. 판은 모든을 뜻하고 게아는 땅이래. 모든 땅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베게너가 그냥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 어떠한 주장을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주장을 하진 않겠지. 거기에 밑받침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만 사람들이 보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증거가 좀 부족하네요. 이 증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보게 되면 네 가지야. 다 잘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라는 거지. 지금 보면 현재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지. 즉, 전 세계의 이 대륙들을 지도를 잘라 그렇게 갖다가 퍼즐 맞추듯이 갖다 놓게 되면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지. 잘 들어맞는다.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 반대로 그렇게 과거에는 한 덩어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두 번째, 화석의 분포야. 지금 자, 여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야. 멀리 떨어져 있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혹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역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판게아처럼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빙하의 흔적이라. 자, 빙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적도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인도 밑쪽 거기 같은데, 여기는 적도야. 날씨가 따뜻하지. 항상 따뜻한데 보니까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더라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부분 하얀색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빙하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요게 빙하의 흔적이 어디? 남극 쪽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더운 지역인데도 빙하의 흔적이 있었다. 과거에 이쪽 부분에 뭉쳐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그다음 네 번째로 산맥의 연속성이야. 보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의 대륙을 보게 되면 산맥이 하나로 이어졌다. 즉 이쪽의 지층하고 이쪽의 지층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다. 지층이 뭐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지 그 지층의 성분들, 즉 지질 구조가 요 지역하고 비슷하더라라는 거지. 네 가지 뭐라고 했어? 해안선 모양이 일치를 하고, 화석 분포, 그 다음 빙하 흔적, 산맥의 영속성, 지질의 유사성,
뭐 그렇게 해도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적도와 가까운 인도, 아프리카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다. 빙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지. 그러면 얘네가 움직이게 되면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될 거야. 왜냐면 수백 톤이 될 거라고. 수백 톤이. 수백 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그 무게에 의해서 짓눌리고 긁히는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런데 적도 생각을 해봐. 지금 지구상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다 수직으로 받는 곳이라 항상 더운 지역이지. 그런데 여기에 빙하가 있을 수가 없지. 그 얘기는 뭐야? 과거에 기온이 낮은 극지역에 모여 있다가 현재 위치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맞니?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대륙 이동설의 한계. 베게너는 이러한 증거들을 얘기를 하면서 야, 과거에는 하나의 덩어리였다. 그런데 뭐니? 대륙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니? 이 대륙 이동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 A 1번, 2번, 3번. 대륙 이동하는 원동력 설명을 못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발표했을 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을 하면서 후대의 과학자들이 보니까 처음에 주장을 했었던 증거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좀 더 많은 증거들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추가로 판 구조론까지도 어떻게 돼?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문제 풀어보고.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는데 뭉쳐져 있는 것부터 찾으면 되겠지. 나, 그다음 가, 다 순이 될 거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베게너, 대륙 이동설은 처음에 베게너가 주장을 한 게 맞고 과거의 한 덩어리 판게아라고 불리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맞네. 그런데 위에서 한 것처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 맞니? 그러니까 X가 될 거고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멀리 떨어진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이 된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 맞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기후가 비슷하다? 기후 얘기는 한 적이 없지. 기후는 유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화석 분포 대륙 이동설의 증거. 그리고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 한 가지 더 있네. 한 가지 더 뭐야? 여기 세 가지 말고 앞에서 배운 거 하나 더 뭐 있어? 그렇지. 해안선 모양이 일치를 한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판의 이동과 사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지.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배웠었어. 자, 지각을 포함하고 있고 그 멘틀의 위에 부분을 포함하는 지각과 멘틀의 위 부분, 요 부분을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이제 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판이라고 하면 지각,
그리고 맨틀의 상부 부분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이쪽 판은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 쪽을 포함하는 이쪽의 판은 해양판,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된다. 그랬을 때, 자,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약 얼마니? 더 두껍지? 여긴 얇고. 대륙판이 얼마라고 했지? 혹시 기억나니? 대륙판의 두께?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약 100km. 기억나니? 안 나? 안 날 수 있어. 그에 반해 해양판은 조금 더 얇지. 약 70km 정도가 된다. 이 수치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더 두껍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판이야. 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쪽에 맨틀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라고 했어. 고체긴 고체인데 움직임이 있어. 이 판들이 맨틀을 따라서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천천히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즉, 이 판이 여기 떠 있어. 맨틀 위에 떠 있어 가면서 어때?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고 1년에 기껏 해봤자 수 센티미터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만큼이 될 수 있어. 이만큼. 그 정도밖에. 그런데 속도는 이 판이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방향은 다 다르다라는 거지. 한쪽으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판은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빨리, 얘는 조금 뭐 이렇게 속도도 다르고 이동 방향도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이러한 판들이 10개 정도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유라시아 판, 아프리카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그 다음에 나스카, 뭐 남극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판들을 보면 일부는 대륙의 가장자리하고 그 해양하고 그 경계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대륙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해양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잘 생각을 해둬야 돼. 해안선만 따라서 판위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고 대륙 중간에, 그 다음에 해양 중앙부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를 잘 보면 될 거야. 이 화살표 방향을 외울 필요는 없고 화살표 방향을 보면 다 제각각이야. 판이, 자,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유라시아 판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북아메리카 판은 이쪽이야. 자, 그러니까 이 판의 경계들, 요 경계들 보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비껴나가기도 하는 이러한 형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했어. 배웠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수렴, 발산, 그 다음에 하나 뭐냐? 수렴, 발산, 하나 또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배웠었어.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심한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한 얘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이러한 중요한 거는 이 판의 경계에서 뭐가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이쪽 부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판, 필리핀판과 경계가 그 밑에
일본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보고 4번, 5번 문제 풀어볼까? 판은 지갑과 멘트의 위쪽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으로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뭐라고 한다? 해양판이라고 한다. 자, 옳은 것 고르라고 했네.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 OX로 표시를 하래.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니? 맞네. 판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방향이 다 달라. 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1년에 수센치라고 했어. 수십 센치도 아니고 수센치. 굉장히 느리지. 속도도 다 다르고. 판의 경계에서 판들은 항상 멀어진다. 아까 뭐라고 했어? 서로 모이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비껴나가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OXX가 되겠습니다. 잠시 화산대와 지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화산.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근처에 이런 화산활동이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좋겠는데 볼 데가 없지, 우리 근처에서는. 그치?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용암은 뭐야?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게 되면 마그마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용암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그 용암, 그다음 화산 기체, 그리고 화산 새설물들이 분출이 된다.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화산활동으로 분출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용암,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간 거. 그 다음 화산 기체는 화산 폭발 시 분출되는 기체 얘기를 하는 거고, 액체, 기체. 그 다음 쇠설물들. 폭발하게 되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암석, 돌덩이 같은 것도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 고체물질. 기체, 액체, 기체, 고체 다 화산활동으로 세 가지 상태가 다 분출이 된다. 그걸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화산활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장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피해 같은 경우는 용암이 흘러서 산불이 날 수도 있겠고, 도로가 파괴가 되고, 혹은 사람 터전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우리 터전 위협받을 수 있고 생명에 위협받을 수도 있겠고, 화산재가 이렇게 폭발이 돼서 다 가려지게 되면 그 부분 비행기들이 운항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햇볕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평균 기온이 약간 낮아지겠지. 뭐 그렇게 10도씩 낮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고, 뭐 한 2, 3도씩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물들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 혹은 냉해뿐만 아니라 생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 혜택. 화산활동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도움도 준대. 즉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나 온천 등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한다. 선생님이 대전 살았어. 대전에 유성 살았어. 유성이 뭘로 유명하냐면 온천으로 유명하지.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거 이용해서 예전에는 목욕탕,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유성 가면 큰 호텔마다 다 1층에 지하에 목욕탕이 다 있었어. 1990년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 왜? 집에서 충분히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데 목욕을 자주 안 가도 되니까 많이 안 가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대신에 노천에 그 온천을 끌어올려가지고 조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놨어. 야외. 그냥 가서 수건만 들고 가가지고 조교할 수 있어. 공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열, 즉 거기에서 이제 뜨거운 지열을 이용을 하면 발전기, 터빈 돌릴 수가 있어. 그걸 이제 전기 만들 수도 있겠다. 혹은 난방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피해도 있고 혜택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진 봅시다. 자,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이 되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로 지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끊어질 때, 이렇게 생긴 지층들이 끊어질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지하의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요거 배웠었지. 자, 지하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얘기를 해. 진원이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좌표 얘기를 하면 우린 잘 모르니까 이 진원을 수직으로 쭉 위로 올렸었을 때 지표면하고 닿는 부분을 우리는 진앙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진앙이 어디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이렇게 내려가서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 뭐가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알 수 있겠다. 진원에서 지진파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거야. 그 수직으로 지표가 만나는 부분 진앙 잘 기억을 해두고, 요거 잘 기억해둬야 돼. 규모와 진도. 뭐였냐면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 규모와 진도가 있겠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만든 지진의 세기야. 자,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양이니까 이거를 서울에서 쳐다보던 미국에서 쳐다보던 똑같았겠지. 맞니?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진의 세기가 규모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 규모를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나?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난다라고 했지. 그래서 규모 3.0, 규모 2.8 이런 식으로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나게 된다.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그에 반해서 진도는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떤 지역의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난 지진의 세기를 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 지층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발생 지점에서 멀수록 작아진다. 자, 그러니까 세종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전에서의 진도 조금 떨어지겠지. 왜?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피해 정도 혹은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이쪽보다 조금 적어지겠지. 그래서 조금 더 가. 대전 지나면 뭐 있어? 금산 있어. 금산에서 세종에서 일어난 지진 진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멀어져 있으니까 대전보다 진도의 세기는 약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로마자로 표현을 한다. 진도 2, 진도 5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됐니?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규모와 진도. 그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네. 화산대라고 하면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화산대라고 표현을 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를 분포를 한 것들을 점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화산대 보면 빨간색으로 점을 찍었어.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하더라. 지진대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해. 일단 화산대와 지진대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랬더니 판의 경계랑 서로 비교를 해볼 거야. 판의 경계. 그래서 똑같은 지도상에 위치한 화산대와 지진대와 판의 경계를 서로 겹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다?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야. 중요하지. 이 얘기는 뭐야? 이러한 화산 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지. 거의 일치야. 거의. 중요한 건 거의야. 다 같지는 않아. 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대체로 지진이 일어나.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화산이 이렇게 폭발해. 그러면 거기 지진이 많이 생겨.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곳곳곳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자, 며칠은 아니고 조금 몇 달 됐지. 몇 달 전에 지진 발생했었어. 그리고 2년 전인가 포항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어. 그래서 이재민들 많이 났고, 어젠가? 그저께도 지금 외국에 어디냐 거기 어디 지역에 크게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었지. 외국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저쪽 밑에 전라도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오잖아. 재난 문자로. 근데 화산 폭발하진 않았어. 맞니? 재작년인가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 화산 폭발하지 않았어. 이거 생각을 하면 될 거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해.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항상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년에 수십 회의 지진이 발생한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그런데 단 한 번도 선생님이 태어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라는 건 보질 못했어. 그거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지. 됐니?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까 보니까 그런 쇼츠라고 해야 되나? 동영상을 봤어. 부부가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야. 엊그저께.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 남편이 자고 있다가 이제 부인을 이렇게 가리더라고. 그런데 위로 막 뭐가 떨어져. 그러니까 왜 동영상을 집에다 왜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을 봤어. 그러면 지진 발생하게 되면 위에서 이런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해야겠지. 그치? 이런데 잘려도 살아. 여기 잘리면 어떻게 될까? 죽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릴 때는 이러한 큰 탁자 밑에 숨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된다. 왜? 건물이 흔들리면 이 문틀이 찌그러지게 되면 문이 안 열려. 탈출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기도 끊고 가스도 끊고 화재 예방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 비상계단 이용해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리든지 저층은 가능할 거고 그 다음 건물이나 담장, 가로등, 전선 등에서 멀리 떨어져. 학교에서 하면 어디로 가니? 운동장으로 가지.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그리고 라디오나 공공기관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가서 피했어. 지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지진이 안 끝날 여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잘 방송 같은 것도 잘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 판의 경계들이 이제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태평양이야. 이 부분이. 전 세계 화산 활동의 약 80% 정도가 어디야? 여기 지역에서 일어나. 어디? 태평양 부근에. 그래서 여기 고리 환자를 썼지. 뭐니? 환태평양이라고 하면 태평양의 이런 동그란 형태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에서 전 세계 화산 활동의 80%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자, 유라시아판 밑에 뭐 있어?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뭐가 돼? 판의 경계가 될 거야. 이 경계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 일본 애들은 어떠니? 판의 경계에 더 많이 붙어 있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일본에 비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에 반해 일본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진 활동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지. 여기 뭐 해령이라고 있네. 여기 바다 중간에도 뭐가 있어? 판의 경계가 위치를 하고 여기에 뭐가 있니? 화산대도 있고 지진대도 같이 겹쳐 있어. 바닷속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지?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는 해저 산맥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깊은 바닷속에서도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액체 상태의 물질만 분출된다. 화산 분출물은 고체, 액체, 기체 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될 거고, 화산 활동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맞니? 화산 활동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지진은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대피한다? 뛰어가는 것보다 빠를 수 있겠지, 고층 살면. 그런데 흔들리다 보면 그 축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럼 비상 상황으로 쓰게끔 혹은 멈출 수도 있겠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본 적이 있니? 없니? 여기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세 군데가 위치를 하고 있지. 저쪽 베스킨 라빈스 쪽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탔는데 문이 여기까지만 닫히고 움직이질 않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1층이니까 더 내려갈 데는 없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열고 움직이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다행이다 싶었지. 왜? 닫힌 다음에 안 열리면 무섭잖아. 이렇게 열렸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고장이 자주 일어나. 얼마나 무섭겠어. 어때? 계단 이용을 해야 될 거고.
Q와 진으로 표시하라고. 됐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측정이 된다? 뭐가 되겠어? 규모가 되겠지. 발생 지점으로 멀수록 대체로 작게 측정이 된다. 뭐니 이거? 진도가 되겠다.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한다. 뭐니? 규모.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진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진. 가는 화산대 지진대를 나타냈고 나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겹쳐보면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 일치합니다.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대서양. 지금 보면 태평양.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어디니? 태평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태평양 주변부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아니지.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띠 모양으로 지금 봅니까?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화산 활동은 주로 대륙의 중앙부에서 일어나고 지진은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일어난다. 화산 활동은 주로 대륙의 중앙부. 여기 봐봐. 뭐니? 다 뭐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틀렸지. 지금 보자. 지진대. 주로 대륙의 주변부라고 했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지진대 많이 발생을 하니까 X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판의 경계에서 가깝니 뭐니? 멀지. 멀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이 훨씬 많니 적니? 적게 발생을 한다.